국민의힘의 무능과 오합지졸이 대한민국 고질적인 지역 감정을 허물고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옵니다. 국민의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수십 년간 영남, 특히 대구 경북 TK를 기반으로 보수 정당의 철옹성을 자처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그 지역에서조차 더불어민주당에 밀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지율 10%대, 텃밭에서의 역전, 전 세대, 전 지역, 전 계층에서의 열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완패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명확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무능과 오합지졸의 전시장입니다. 한국갤럽과 MBS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3에서 45%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고작 19%에 머물렀습니다. 특히나 충격적인 것은 보수의 핵심 지역이었던 TK와 PK에서도 민주당이 앞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TK에서 민주당은 34%, 국민의힘은 27%, PK에서도 민주당 36%, 국민의힘 27%. 이쯤 되면 지역감정이라는 낡은 벽도 국민의힘 스스로 허물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무능하고 싸움만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지역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자신들이 왜 외면받는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대통령 탄핵 이후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을 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제안했던 윤석열과의 결별, 극우와의 단절, 계엄 시도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는 국민이 원하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 제안을 묵살했습니다. 한동훈을 찍어내고 친윤의 입김 아래 김문수를 배제하고 당의 이름은 바뀌지 않았지만 속은 점점 더 낡아졌습니다. 쇄신은커녕 역행을 거듭한 결과가 지금의 10%대 지지율입니다. 혁신위를 만들어 무엇인가 해보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윤희숙 위원장이 발표한 사죄문은 언뜻 보기에는 강한 표현으로 반성을 표출한 듯 보였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전행, 계엄 시도, 당내 권력 다툼, 대선 후보 단일화 강행 등 정치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문서로 사죄를 남긴 것 자체는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달랐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사과만 있고 책임지는 이는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물러나지 않았고 아무도 징계받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말잔치였습니다. 국민은 그런 쇼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 사죄문에 대해 공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분열과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자충수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을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강성, 보수층 포섭용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터무니없는 지적은 아닙니다. 당이 내홍으로 갈갈이 찢겨져 있고 그 누구도 이 혼란을 수습할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없고 자리만 지키려는 정치공학자들만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혼란 속에서 진짜 보수 지지층은 점점 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TK의 민심이 돌아선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TK 지역에서 무당층 비율이 34%에 달한다고 합니다. 보수의 심장부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70%에 이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민심 위반이 아닙니다. 정당 해체 수준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고정 지지층조차 버리는 정당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 이 위기를 자초했다는 점입니다. 대선 이후 제대로 된 반성도 없었고 지도부는 혁신 대신 내부 권력 다툼에 몰두했습니다. 친윤계는 한동훈을 찍어내기 위해 정치적 공작을 일삼았고 김문수 후보는 공개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은커녕 아직도 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시도에 대한 실체적 진실도 감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혁신을 외쳤지만 국민이 보기에 그것은 자기 합리화일 뿐이었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서 너무 멀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60%를 넘긴 상황에서 보수정당이 해야 할 일은 뼈를 깎는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도 세대도 중도도 보수도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7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민주당과 접전 양상입니다. 60대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2배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내부 발언들은 국민의 신뢰를 더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지금 국민의힘은 내부 총질로 자멸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끓는 물속 개구리라는 표현으로 당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변화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막고 기득권 수호에만 몰두한 결과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자각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혁신이 자체를 부정하며 오히려 그 사죄문이 야당의 본분을 흐리고 있다고 공격합니다. 쇄신을 하겠다며 만든 혁신위가 당내에서는 또 하나의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제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은 특정 개파나 대선 패배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총선을 치른다면 보수 진영은 TK와 PK, 수도권, 2030 세대, 중도층 등 모든 지형에서 참패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무당층이 27%에 이르고 이들 상당수가 원래는 보수 성향이었던 유권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은 보수 전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해체 수준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분명한 절연, 계엄령 사태에 대한 실명 책임, 당내 공천 개입 문제의 전면 조사, 김건희 여사의 사적 의혹에 대한 공개 입장 표명,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인물로의 리더십 교체가 필수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국민의힘은 역사 속의 정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오히려 대한민국 고질적인 지역 감정을 허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는 포용이나 통합이 아니라 실망과 혐오 때문입니다. 이제 TK와 PK조차 더 이상 보수의 아성은 아닙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국민의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의힘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은 말 잘하는 정당이 아니라 책임지는 정당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행동하십시오. 혁신하십시오. 책임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진 정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